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강석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주변에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 보면 네네. 예,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결국 나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쪼개는 게 아니라 더 큰 축복의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나눔은 분명히 손해인 예. 거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정말 행복해지는 하나님 안에 그 금은 보화를 쌓는 하나님의 네. 창고에 쌓는 부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실 분은 그 나눔의 그 길을 가면서 오히려 더 삶이 풍성해진 그런 분인데 그 성경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분에게 좀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 반가우실 텐데요.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네네. 개그 콘서트의 코너 갈갈이 삼형제로 인기를 끌었던 개그맨 이승환. 몇 차례 사업 실패로 인한 절망의 시간을 딛고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공하게 된 사연과 다양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면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승환 씨. 와 정말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가지고 네네. 제가 지금 가슴이 너무 떨리고요. 다른 그 어떤 방송보다도 예. 오늘은 조금 더 순수하게 좀 해야겠구나. 그렇군요. 좀 더 진정되게 해야 되구나. 굉장히 가시방석 같아요. 여기가. 그래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을 네. 것 같아요. 네. 같이 방송하던 네. 두 분은 그래도 간간히 보이는데 네. 이승환 씨는 뭐 전혀 소식이 그렇죠. 없어서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갈갈이 삼형제 느끼남으로 예, 예, 많이 예. 알 맞아요. 겁니다. 예. 뭐 박준영 씨, 정종철 씨, 또 저 이렇게 느끼남 활동을 했는데 제가 이제 2002년까지 한 4년 정도 개그 콘서트에 갈갈이 삼형제를 하다가 네. 그만을 두고 또 이제 비즈니스 사업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다양한 사업도 실패도 좀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좋은 계기가 돼서 외식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또 14년째 네. 이렇게 쭉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은 뭐 TV 브라운관에서 사람들을 웃기는 것도 개그맨이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만드는 것도 또 개그맨이 해야 될 그래요? 거라는 천직이란 가지고요. 네. 또 주님의 말씀도 전하고 있고 네, 네. 또 많은 봉사활동도 함께하면서 아니 살고 그 있습니다. 수많은 음식 중에 네. 어떤 음식을 하고 계시길래? 대한민국이 100년 전이나 앞으로 100년 후도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이 삼겹살 아닌가 싶어요. 뺄 수가 없죠. 음식에는 네. 사실 음식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음식에는 계층이 있어요. 비싼 음식은 돈이 많은 분들만 드시고 이 삼겹살이라는 건 대기업에 다니시는 회장님도 먹을 거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젊은 학생들도 먹을 거고 예. 이 삼겹살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모였다 하면 삼겹살인 그렇죠. 것 같아요. 한류 열풍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제일 여는 게 모였다 하면 한국 사람은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그래서 한국 오면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게 이 삼겹살이라고. 아니 해서. 그런데 진짜 네. 궁금하긴 했는데 네. 삼겹살은 우리만 먹어요? 아, 이 구워 먹는 문화는 우리만 있어요? 삼겹살은 베이컨으로 그쵸. 서양에서는 먹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베이컨 먹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먹냐의 차이로 우리는 삼겹살 결국 삼겹살이 있는 부위는 갈비로 먹으면 그게 갈비예요. 네. 근데 뼈를 추려내고 판으로 작업하면 슬라이스 치면 그게 삼겹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먹냐에 했던 거고 뭐 일본이나 또 다른 외국에서도 똑같은 부위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로에 구워 먹는 문화가 삼겹살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 외에 네. 국제 기후난민 구호기금이라는 네네. 제가 처음에 이제 적십자 우연한 기회에 적십자 봉사활동을 하게 됐고 네.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 외적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공간 또 내가 누군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적십자를 통해서 네,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부터 한 3년, 4년 전부터는 국제 기후난민 구호기금이라는 환경재단, W재단에서 환경을 통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 또는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을 통해서 필요한 나라. 저희 나라는 이제 환경에 대해서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쵸. 결국은 환경 피해가 돌아서 나한테 온다라는 것들. 이제는 내 후손을 위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환경을 파괴한 게 결국 1년 뒤, 2년 뒤에 나한테 다시 돌아오고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됐죠. 네. 저희도 지금 진짜 환경 안 좋은 것 같아요. 공기. 우리 여기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가장 하는 게 여성분들. 남자분들은 샴푸를 하면서 전체 샤워를 한꺼번에 합니다. 되게 빠릅니다. 샤워를 하는 시간이 약 한 10분, 10분도 안 걸리죠. 네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샴푸를 하는 경우인데 이 샴푸할 때 우리가 많은 환경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 아마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샴푸를 할 때 꼭 샴푸를 하고 하면서 물을 틀고 하죠. 아, 네. 그러면 자원 낭비를 하면서 물을 오염시키는데 그 물만 안 틀어도 약 한 2리터에서 3리터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캄보디아 같은 데에서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4인 가족이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물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샤워할 때만 해도 껐다 키면 맞아요. 온도 차이 때문에 우리가 그 쉽지 않은데 그 한 번만 줄여도 4인 가족에게 물을 줄 수 있어요. 그렇군요. 맞아요. 예.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고. 네. 알면서도 참 쉽지 않아요. 자꾸 까먹고 또 쉽지 생각나면 잠그게 되고. 뭐 음식할 예. 때 보면은 기름 같은 거 있을 때 기름을 그냥 하수구에 버리는 그러면 거와 안 되죠. 휴지를 잔뜩 넣어서 찍어서. 휴지를 쫙 네네. 빨아들이게 해서 휴지통에 분리수거하는 거하고 예. 엄청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차이가 커요. 아, 그런 일 네. 하셨구나. 자, 우리가 이승환 씨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인생 사전을 보니까 뭐 성공과 실패와 사업은 처음부터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를 통해서 그다음 성공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패를 좀 하셨나요 처음에는? 진짜 육전칠기인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뭐 지금도 사업을 성공했다라고 하긴 그렇고요. 지금은 내 성공의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뭐 교육 사업도 했고 방송 제작사 또는 뭐 머천다이징 회사, 공연 제작사, 출판사, 뭐 여러 뭐 여행사도 해봤으니까 예.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실패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예전에는 돈을 내가 많이 벌어야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돈을 벌고 안 벌고가 태어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삶을 살아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 만족을 어떤 만족을 하냐에 따라서 성공의 기준이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는 진짜 나도 건물도 하나 있어야 되고 좋은 차를 몰고 다녀야 되고 은행에 돈이 얼마 있어야 되고 그게 제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사업을 실패하고 뭐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고 뭐 이런 걸 경험해 보다 보니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으면 그게 성공한 삶이고 내가 지금 실패하고 다시 무언가를 재기할 수 있는 나는 자신감이 있어라면 성공한 삶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빨간 딱지도 한 2번 붙여서 뭐 큰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극한 생각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저를 어떤 지탱해주고 잡아줬던 거. 제가 인생에 있어서 꼭 전환점이 있을 때요. 아버지 하나님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전환점이 있을 때 잔잔할 땐 절대 나를 가만히 놔둡니다. 네 스스로 해결해봐라. 왜냐하면 예.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도요. 경험이 많이 쌓이면 잘 흔들리고 버텨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저를 키우신 것 같아요. 네 힘으로 역량으로 발휘하지 못할 때는 그때는 막아주세요. 그럼 2002년도인가 그만두시고 네. 개그 전혀 안 하신 건가요? 2002년도에 개그를 그만두고요. 그 당시에 이제 갈갈이 삼형제가 있고 98년부터 2000년까지 4, 5년 정도를 개그 콘서트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간 맞아요. 동안 네네. 예. 그때는 시청률이 50% 나왔습니다. 지금은 뭐 상상도 못 하는데 네. 그렇죠. 정말 한번 딱 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학교 가서 갈갈이 삼형제 이야기를 흉내를 못 내면 학교 대화가 안 학생들 되죠. 왕따였어요. 예.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시사회 때 영화를 시작하는데 힘내요 갈갈이 막 애들 힘내는데 영화 평론가들이 별점을 못 줬어요. 이거는 뭐 영화는 유치한데 이거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만을 두고 2002년도에는 그러셨구나. 딱 그만두고요. 왜 그만두셨어요? 그렇게 인기 있으실 때. 이게 이제 아마 우리 선배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그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보고 빛을 그런 발휘하는 게 것도 아니에요. 아니죠. 네네. 내가 준비한 코너가 개그라는 걸 준비하는 거. 너 정말 괜찮은데 네 역할 얘가 하면 될 것 같아.
잠깐 해. 이런 경우도 정말 그 코너가 좀 더 승승장구하는 거고 저거 내가 만든 아이디어인데 왜 다른 사람이 하게 해줬을까? 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또 시청자들이 또 반응이 또 이거 참 그렇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한두 번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그만큼의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방송과 멀어지면서 네. 사업을 하게 되셨는데 네. 그러면 뭐 지금 삼겹살에서는 성공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전에 했던 사업 아까 말씀 많이 네. 하셨잖아요. 네. 교육 사업도 있고 네. 뭐 여행업도 네. 있고 근데 출판. 하나도 성공한 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떤 성공이라는 것들을 해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 화를 부른다고요. 과욕이.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내가 가진 그릇은 사실 그렇거든요. 내가 가진 그릇은 요만한 그릇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돼 보니까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가 이만한 그릇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네. 하면 다 될 것 네네, 같고. 다 하면 될 것 같고. 예. 그럼 이제 무리한 확장을 하게 되고 또 과욕을 부리게 되고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의 큰 차가 보이는 거고 다른 사람의 큰 집이 보이는 거고 예. 다른 사람의 큰 건물이 보이기 시작. 결과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나보다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나 이거 할 수 있어. 그리고 저 자신을 자만하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야 이것도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저 스스로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지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실패했죠. 연예인들이 그 사업을 꽤 하죠. 근데 네, 실패하는 이유를 보면 뭐라 그럴까 얼굴만 믿고 열심히 하지 않고 또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승환 씨는 그런 쪽에서 개그맨이라는 그 유명세를 전혀 내세우지 않았던가 봐요. 뭐 사실 뭐 유명하지도 별로 않았고요. 뭐 따지면 뭐 갈갈이의 느끼남. 이름이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것만 하기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예. 사람들이 보면 느끼남이란 캐릭터가 개그를 그만둔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냥 느끼남이에요. 확실히 네. 인식시킨 제 거죠. 보면 그러니까 개그적인 반응이 달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 재수 없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방송에. 근데 그렇지, 저희 약간. 때가 심지어는 수능 시험 보는데 전 그 기업에서 나오는 엿의 초상권의 모델 계약을 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제가 한 2천만 원 정도를 받았던 것 같은데 끼남이 재수 없어요. 제 사진과 엿이 재수 없어요. 네네. 이거 먹고 재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 보면 재수 없는 것처럼 학교 재수 없이 한 번에 재수하지 들어가는 않는다고. 그 심지어는 엿까지. 그러면 학교 같은 데 가면 나야 끼남이 니들 나 보면 재수 없을걸? 그러면 한 번만 해주세요. 고3들은 한 번만 해주세요. 오빠 한 번만 해주세요. 너 재수 없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당시에는 그런 새로운 개그를 하다 보니까 닭살이 올라오는 개그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또 하다 보니까 그걸로 제가 장사를 했으면 네. 더 아마 바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연예인들이 우리 선배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연예인들은 다 누구의 무슨 집, 뭐 이승환의 뭔 집, 이승환의 뭐 이게 대표예요. 맞아요. 간판에. 예, 네. 근데 결국은 오는 사람들이 네. 이승환이기 때문에 올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음식이나 서비스 프로그램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별거 아니네. 모든 매장에 이승환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체인점인데. 그렇죠. 그러면 결국 실망이 크다는 거죠. 그러나 그냥 왔더니 음식이 맛있어. 서비스도 좋아. 인테리어 분위기도 좋아. 먹다 보니까 야 이거 개그맨이 만들었어? 야 이거 개그맨이 이거 참 얼굴 사장이 아니라 진짜 얼굴도 없고 진짜 이 사람 잘하네. 그런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질 예. 거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지만 이게 늦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 삼겹살은 사실은 이 국민 음식이어서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일가견이 있는데 뭐 특별한 게 있어요? 거기에? 특별한 게 좀 있었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할 때 박준영이 제일 반대했어요. 왜요? 야 삼겹살 한 집 걸라 산 집이 삼겹살이야. 무슨 네가 삼겹살을 해? 글쎄. 야, 정말. 지금도 없어지고 생겨난 게 다 걱정되니까. 삼겹살이에요. 네네. 근데 예전에 삼겹살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구워서 쌈장이나 냄새 나니까 깻잎에 넣고 푼마늘 넣고 마늘 넣고 이렇게 먹는 쌈 싸 먹는 게 삼겹살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 삼겹살은
통 스테이크형 삼겹살에 예. 한 2mm 정도 이렇게 두툼한 삼겹살이 되게 칼집을 싹 넣고 그 칼집을 해서 매실 야채, 과일, 와인 저온으로 숙성을 시키고 숙성된 삼겹살을 양파 초무침에 적셔서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삼겹살이 되게 느끼하지 않고 야채랑 먹으니까 맛있어라고 시작된 게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낸 거죠. 칼집 낸 게 벌집 삼겹살이에요? 네. 그래서 벌집. 많은 사람들이 칼집이 생겼으니까 칼집 모양으로 했으니까 벌집이야 벌집 삼겹살이라 진지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예. 제가 벌집 삼겹살에 이름 지은 이유는 네. 일하는 꿀벌들이 벌들이 아침에 나가서 꽃가루를 모아서 계속 일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녁 되면 많은 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벌집. 열심히 일하는 우리 사람들 남녀노소 누구나 이곳에 와서 희노애락을 즐겨라. 그래서 벌집. 사실은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거든요. 예. 네. 그건 먹고 싶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막 배고파요. 그죠? 예. 그 힘든 고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가 이기신 건가요?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개그 콘서트 이제 선배님들도 알겠지만 이제 공채를 보면 보통 저희 93년 4년 정도의 KBS 공채를 보는데 한 4천 명 정도가 왔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왔던 것 같아요. 대단하네. 근데 1차, 2차, 3차 계속 하면서 예. 최종 시험 보는 날. 이제는 진짜 될 것 같은 거예요. 한 30명 중에 네. 그 중에 10명 정도 뽑는다고 했으니까. 이게 3분의 1이니까 한 4천 명 중에는 내가 될 거도 1차, 2차, 3차 하는데 막 이제 그때부터 울렁증 생기는 거예요. 떨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9시까지 KBS로 오라고 했는데 여의도에 가면 제일 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순복음교회가 예. 있으니까 가서 아침에 진짜 새벽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저도 제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눈 감았다 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2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 흘렀어요. 어머, 예. 정말 2시간이.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이제 아버지께 바치고 그리고 이제 갔는데 머리가요 떨린 게 없었어요.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면 최선을 다했다면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100%만 보여줄 수 있게만 해주시면 전 그걸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불가능한 거라면 제가 노력하지 않았다면 저한테 절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마십시오라고 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시험을 보는데요. 근데 진짜 시험에 방청객 여기에 수백 명의 사람이 있고 앞에 국장님부터 막 이사님들 다 쫙 있고 딱 섰는데 카메라 막 1, 2, 3, 4, 5등계 카메라 지금 탈에 지금 일본 카메라가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데 옛날에는 저 불이 어디 들어오는지 어디를 봐야 되는지 예.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다 끝나고 잘했어 준비한 것처럼 한번 웃겨보라고 그 양반. 그 김웅래 의원님 웃겨보라고 그래서 웃겨보라고 제가 이렇게 돌았다가 바지를 네 웃겼는데요. 감 있어 웃겼어. 바지가 지퍼에 끼었다. 웃겼다. 웃겼다. 그러니까 웃겼어. 센스 있네. 웃겼어. 오케이 웃겼어. 근데 진짜 하고 대화 다른 것도 않고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딱 나갔어요. 네. 더 이상 질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저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너 했냐? 아 괜찮다. 다음에 시험 보면 된다. 저한테 저를 위로하더라고. 난 질문 너무 이만큼 빨리 했으니까 나왔어. 네네. 다른 시험 본 동료들이 네. 연수까지 했으니까 야 너는 질문이 길지 않아서 떨어졌을 거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말고 넌 나이가 어리니까 다음을 봐라. 근데 저만 붙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각과 센스는 딱 한 번이면 표가 나는 거예요. 많이 질문하는 건 네가 과연 뭘 잘하고 있는지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찾지를 못하니까 계속 질문하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정말 저는 그 힘을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능을 앞두고 계신 수능생들도 있을 테고 예. 입시 또는 입사를 위해서 또 진급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내가 절대적으로 이게 안 되면 나는 죽을 거야. 이거 안 되면 나는 어떻게 해? 4년 5년씩 공부했는데 시험 점수 나오면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네. 그럼 내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많이 사랑하면 불리하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내 최선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신 거가 엄청난 힘을 발휘해 주신 거예요. 그럼요. 네. 와 정말 맞아. 머리를 맑게 해주신 그분의 능력은 네. 이건 경험하지 못한 그렇죠. 사람입니다. 네. 오직 돈을 벌기 위한 욕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눔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더욱 풍성한 삶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나눔이라는 축제를 누리게 하신 주님. 제 모든 삶의 목적은 나눔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원래 모태 신앙이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정말 저희 특이한 집안인데요. 네. 저희 어머님이 예. 불교 집안으로 시집 갔어요. 네, 근데 많죠. 본인은 불교 집안에 시집 왔으니까 나는 내 뜻대로 못한다. 예. 그러나 넌 내 자식이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우리 부모님이. 네. 그래서 저를 4살, 3살 때부터 우리 옆집에 사는 권사님 손에 저를 맡기고 교회를 보내셨어요. 어머님 원래 믿음이 있으셨나요? 어머님이 이제 처녀 때 있으셨나 봐요. 그리고 그렇게 또 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교회를 나오시고 그리고 아버지를 교회를 가게 하기 위해서 결혼해서 약 30년을 작업하시더라고요. 와. 당시 지금은 그러니까 퇴직하면 가는 거야. 그걸 30년 동안 작업하신 예.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버지가 퇴직하신 그 다음 날 가셨어? 교회를 다니시고 지금은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네. 네. 대단한 어머님의 대단한 아버님이시네. 네, 그리고 뭐 처가는 뭐 처가 장모님이나 권사님이시고 또 활동하시고 저희 윗동서 형님은 목사님이시고 네. 저희 또 와이프는 지금 전도사 생활을 아 하시고 그래요? 현역 전도사시군요. 네. 네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정말 바쁘고요. 네. 제가 와이프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보 나 좀 이렇게 목사님 대듯이 좀 대해줘봐. 내가 그랬어요. 너무 나를 좀 등한시하니까. 근데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날 고객 대하듯이 대해봐. 매장에 오는 고객보다 내가 더 못해. 그래서 오늘 각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아이고 이런. 이승환 씨 인생 사전 보면 네. 나눔이 있어요. 나눔. 네. 언제부터 그렇게 많이 나누게 됐어요? 많은 선배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 물어보세요. 한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처음에 시작한 계기는 우연한 계기에 제가 이제 예. 연예인이다 보니까 대한적 십자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됐고 그 행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네네. 그게 이제 10년쯤 되다 보니까 뭐 다문화 가지고 외가 방문 프로젝트 한 4년씩 하고 뭐 처음에 새싹 보내고 나오면 120명, 150명씩 외국 이제 보내주는 프로젝트도 하고 경기도 400리라고 해서 정말 함께 걸으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일도 해보고 72시간 라이브 생방송에 72시간 동안 안 먹고 안 자고 유리부스에 앉아서 MC를 보면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기부하는 퍼포먼스 예. 행사도 해보고 네. 또 밥차를 운영하면서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해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지금은 네가 뭘 느끼니 뭐 하니 라고 물어보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느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의 나눔은 그냥 일상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하면 저한테 더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저는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지? 그래 이걸 해야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약속해요. 다음에 또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목표가 생겼잖아요. 네네. 목표가 아이들한테 손편지 몇 번 받으면 네. 빠져나지 못하고 요즘 맞아요. 복지관 고아원들이요. 네네. 부모님들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가족들이 맡겨져요. 그러면 이제 동생들이 감동을 받아서 와요. 초등학교 아저씨 우리 동생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수영장에서 놀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저도 나중에 커서 꼭 좋은 사람이 돼서 아저씨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네네. 그럼 결국은 난 미래에 투자한 거예요. 나중에 나를 누가 먹여 살릴 거예요. 그 어린이들이 커서 내 연금 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투자하는 거예요, 저는. 네. 네. 지금 그 봉사도 하시고 나눔도 하시는데 주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하고 네. 어린이들을 위한 봉사를 많이 하시는군요. 일단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그저께 제가 매장 오픈할 때도 다문화 가족들이 오셨어요. 예. 영천이라는 데 오픈이니까 네네.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하고 정말 했어요. 우리 아내를 사랑한다면 문화센터도 많이 보내고 밖으로 보내고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말을 잘 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나면 그 자녀가 엄마랑 의사소통이 안 되면 그쵸. 알림장을 못 읽으니까 가정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맞아요. 또 된장찌개 김치찌개 말이 안 통하면 시엄마가 구박을 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막 그러니까 제가 막 치근해 갖고 굉장히 전 다문화 가족에 굉장히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자녀들이 커서 나서 많이 출산을 하고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시집을 와서 어느 층이 우리나라 연령 구조의 어떤 20대, 30대 층을 막 메꿔주고 그들로 하여금 국제 경쟁력을 만들잖아요. 두 가지 언어, 세 가지 언어를 쓰잖아요. 베트남에도 시집 오면 엄마의 베트남어도 네. 하고 한국말도 하고 그 아이가 베트남과 무역도 할 수 있고 결국은 멀리 봐서는 대한민국이 엄청난 경쟁력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어린이들 관련된 그리고 제가 지금 청소년들 관련된 프로젝트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눔을 제가 재단에 있으면서 나눔을 접근 방식이 다른 게 도와주는 거야 어려우니까 도와줘가 아니라 함께하는 축제고 퍼포먼스야 이벤트야 네. 라는 나눔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좋네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요즘 점주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내가 당신 싸게 매장 내줬으니까 딱 하나만 하십시다. 매출이 내서 일정 부분을 장학금을 만들어 누군가한테 기부하는 운동을 같이 해주십시오. 매장 하나에서 30만 원, 한 매장에 30만 원씩만 100개 되면 100개면 100명에게 30만 원씩 기부하게 되는 거고 매달. 네. 그래서 그런 운동을 펼치자고 하는 게 제 지금 운동이고 펼치고 있거든요. 네. 희망 밥상이 네. 궁금한데 희망 밥상은 팬클럽 회원들이 만드신 네. 거예요? SNS 카카오 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뭐 개인 SNS는 아줌마들이 많이 하죠. 주부들이 맞아요. 회원이 한 14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보통 한 번 제가 글 올리면 많이 볼 때는 한 30만 명도 있고 네. 그래서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카카오 스토리 SNS를 통해서 올리고 또 주변에 좋은 농가들을 찾아서 제품을 거기다 또 올려서 판매를 해요. 직접 다이렉트로. 네. 제가 직접 가보고 직접 먹었던 제품들을. 그러면 거기에 판매액에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 수익으로 밥차를 운영합니다. 아. 그래서 복지회관도 가고 또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이 돈을 갖고 복지회관만 가는 건 아니에요. 서울 로드레이도 갑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숲에도 밥차를 갖고 갔어요. 네네. 네. 근데 공짜로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누군가한테 고마움을 선물을 한번 받아보라 이거야. 내가 당신한테 돈가스 주고 애들 뭐 치킨도 주고 줄게요. 핫도그도 줄게요. 그냥 공짜예요. 줄게요. 그 대신 당신이 받은 만큼 누군가한테 기부를 해보세요. 네. 그 기부된 금액이 다른 밥차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으니까 밥차가 릴레이가 되는 거예요. 네네. 제가 그런 행사를 하는데 한 3년, 4년 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정말 또 색다른 아이디어네요. 네. 연예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함께 해주셔서 사랑이 터지는 거죠. 네. 네. 두 분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네. 그 케냐하고도 좀 네. 뭐 어떻게 연결이 좀 있습니까? 네. 케냐에 뭐 승환이 데이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케냐 얘기예요? 해외에 나가면 이제 캄보디아, 필리핀, 케냐인데 그 중에 케냐 같은 경우는 승환이 데이라고 해서 이제 일명 속칭으로 만든 거죠. 제가 외식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니까 식재료를 가져갑니다. 예. 한국 치킨 전 세계적으로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네. 왜? 한국은 염지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의 미국의 닭은 껍데기를 맛있게 하는 닭이에요. 네네. 근데 한국은 내용을 염지를 하게 해서 염지라는 건 이 고기를 숙성하는 거거든요. 네. 그 짭조름한 그 맛이 맞아요. 미국의 닭은 껍데기가 맛있는 거고 그래서 한국의 닭을 파우다 염지하는 거 액 이만큼 챙겨가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영어가 제가 짧은데 바디 랭귀지 가르쳐줘요. 염지할 때는 닭을 여기다 그 현재 닭을 사요. 네네. 사서 닭은 똑같으니까 사서 이렇게 염지하고 이 염지하고 이렇게 하고 튀기는 거야 라고 봉사자들 그 자리에서 모여갖고 닭튀김을 해줘요. 네. 막 튀김을 정말 한 500명분 닭튀김을 해요. 뭐 같이 한 10사람, 20사람 해서 이 닭이 너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말은 안 통하지만 바디랭귀지로 네네. 가르치고 그래서 케냐에서 제가 승화이데이를 하는데 소 2마리 잡고요. 닭이 한 100두? 100마리 정도 하고 했어요. 근데 뭐 우리 돈으로 따지면 뭐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겠지만 100만 원도 안 들어요. 진짜 돈 안 들어요. 근데 그걸 먹기 위해서 20km를 걸어오세요. 마사이족 막 이런 분들이 네네. 그 제가 한다고 이제 쫙
그 선교사님들께서 다 가르쳤어요. 그럼 정말 그 아침 한 끼를 하기 위해 점심 때 한 끼를 위해서 아침부터 걸어오시는 거야. 새벽부터 오셔갖고 한 끼 먹고 또 걸어가세요. 아, 네. 근데 그 뿌듯함이 내가 돈 100만 원을 쓰지만 이분들한테는 그 진짜 맛있는 음식 같이 나눠주고 또 남는 거 챙겨가시고 막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한 번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일들을 이제 제가 필리핀에서도 그렇고 캄보디아에서도 그렇고 이제 한 끼는 봉사하러 갔다가 학교도 지어주고 뭐 어떤 의료 서비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비슷한데 한 끼 식사는 제가 이제 현지에서 직접. 재료를 준비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져간 기본 재료들이 있으니까 소스나 이런 거 해서 거기 현지 사람들과 같이 요리를 만드는 시간이 있어요. 네. 캄보디아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가 있다면 다문화 가족이 시집을 오잖아요. 근데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다는 아닌데 한국이 부자 남편인지 알고 시집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네네. 그러니까 한국 왔는데 너무 가난해요. 음. 근데 제가 사연 편지를 받았어요. 저는 캄보디아에서도 가난합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는 더 가난합니다. 아유, 어떡해. 집에 갔더니요. 아직도 불 때우고 창호지 집이. 네. 한국에 아직도 그런 집이 있어요. 근데 고향에 가고 싶은데 5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어요. 시집 온 이유가 엄마가 암이래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한국 남편을 가면 한국 남편이 수술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집 온 거예요. 근데 못 했죠. 아이고. 그래서 그 사연을 받고 제가 데리고 갔어요. 근데 어머님이 암이라고 했는데 안 돌아가시고 그대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암이 뭔가 이렇게 좀 아프고 이랬는데 어디서 암이라고 했더니 동네 병원 갔더니 암이랬대요. 네. 그래서 그럼 좋다. 우리가 진짜 병원 제대로 검사해보자. 이제 돈 조금 걷어서 병원 가서 했더니 막 혹이 여기 이렇게 큰 혹이 막 생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종기였어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종기를 암으로 착각할 정도로 의료 수준, 의료에 대한 게 낮은 거예요. 결국은 그 종기를 수술을 하고 저희 다 해줬는데 제가 너무 억울해서 가이드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저게 종기인지만 알았으면 한국 시집 올 필요 없고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가이드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당신이 그나마 저렇게 해줬기 때문에 저 사람 수술했지 않으면 종기로 죽었을 거라고. 맞아요. 예전에 종기로 죽고 네. 그랬다면서요. 근데 예. 제가 그날도 그러면 저 사위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위를 위해서 결혼식 파티를 해줬어요. 그 사위가 해주는 것처럼 제가 준비해 준 거예요. 마을 잔치가 된 거예요. 막 그러니까 동네방네 와 우리 사위가 와서 마을 잔치하고 해줬다. 이게 나는 작은 건데 우와 이게 엄청난 큰 선물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이 돼서 사실 제가 해외에 가면 꼭 한 번씩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 생겨나거든요. 네. 참 아이디어가 넘치시네요. 예. 그 사이에 그 자녀가 생겼죠? 네네네. 예쁠 것 같아요. 몇 살이에요? 네. 10살짜리하고 8살짜리인데요. 네. 다행스러운 건 저는 오늘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사실 청소년들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부모님들하고 대화도 많이 없어지고 또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커지고 청소년들이. 근데 제가 이렇게 바르게 자라고 할 수 있었던 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살았어요. 네. 근데 이게 내가 뭐 훌륭하게 잘 살아 못 살아를 떠나서 바른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남의 거를 뺏으려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남과 나누려고 하는 마인드가 이미 머릿속에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만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요. 뭐 영어 학원이고 뭐고 이런 걸 다니지 않고 그렇지만 교회에서 말씀으로 자라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암송대회라든지 교회 찬송대회든지 뭐 이런 거 대예배 시간에 본인이 할 정도로 그래요. 큰 상도 받아오고 본인이 정말 주일은 저보다 절 지켜요. 심지어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걱정이에요. 8살짜리 아이가 걱정이에요. 아 왜? 그랬더니 아빠가 요즘 너무 신앙심이 걱정이에요. 그랬더니 아빠 오늘도 교회를 빼먹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교회 왔다가 아빠가 갔어. 아 다행이다. 아빠가 기본적인 걸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아들이 신앙으로 저희가 아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네. 저희가 기도를 해서 우리 와이프 기도하는 걸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저 밖에서 일하시고 오시는 발걸음을 다 가볍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가 늘 주님 안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아이 8살짜리가 네. 기도를 해요. 네. 그러니까 늘 엄마 따라서 다니고 어른들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저보다도 더 잘 들어요. 아 아빠보다 낫구나. 이제 저희 와이프가 요즘에
그러죠. 아빠에 대한 기도가 아빠의 기도가 자녀들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데 당신 기도 요즘 너무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아, 당신이 좀 더 해라. 나는 와이프한테 그러죠. 또 이승환 씨는 삶으로 보여주고 계시니까 네. 아이들이 보고 자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4살 때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아이들 둘이 내가 케냐를 간다고 하니까 장난감을 둘이 막 얘기하고 화장실 턱이 안 되니까 밟고 올라가서 둘이 막 씻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닦아서 이걸 주는 거예요. 아빠 저는 동생이랑 장난감을 같이 갖고 놀면 돼요. 아프리카 아이들은 아, 장난감이 예뻐라. 없으니까 네. 요거를 갖다 주세요. 하고 장난감을 요만한 봉 자기 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해. 네. 근데 그걸 갖다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친구들이 사진 찍은 것들 갖고 노는 걸 찍은 걸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너무 감동을 네, 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성향이 조금 되게 온순해요. 그러니까 그 어제도 이제 그런 대화하다가 그런 게 있는데 좀 약간 마음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야. 친구들이 내가 외로운 친구들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놀게 해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친구랑 짝짝꿍 돼서 자기를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이 보고 그러니까 막 놀리고 친구들끼리 꼬맹이들이니까 놀리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근데 얘는 그런 걸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친구 없어도 된다고. 친구한테 너무 실망이 크다고. 근데 넌 아버지 하나님 좋은 친구 있잖아. 너는 교회 다니고 그러잖아. 친구들은 교회를 안 다녀서 그래. 제가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 아직 이제 10살이라 그런지 사춘기가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아유, 그때가 예. 제일 힘들 때인 것 같아요. 요새 네. 아이들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요. 예. 요즘 부모들의 걱정이 자녀들의 신앙인데 오히려 자녀가 아버지가 굉장히 걱정하는 걱정해요. 걸 행복하다고 얘기하잖아. 제가 그죠? 네, 행복한 고민이시죠. 성경책 저희 와이프는 성경책을 자기 전에 읽어주거든요 애들한테. 네, 네.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이제 저녁 기도 가면 이걸 해줘. 엄마가 아빠한테 읽어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성경 자주 안 읽으면 이게 발음이 빨리빨리 안 읽히고. 빨리빨리 안 읽혀지고 네. 이게 벨리포서 고린도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발음이잖아. 우리 아들이 아빠 이름 틀렸어요. 지적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네. 앞으로 또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네. 어떤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신지 네. 함께 나눠주세요.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방송을 통해서 저 자신을 잡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방송을 통해서 제가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네. 제가 지금까지 사는 삶이 어떤 돈을 모으고 이런 거에서 이제 살짝 누군가를 위해서 가치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삶의 목표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누군가를 위해서 또 뭐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기도 제목이. 네. 그래서 제가 부족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좀 챙겨주시고 또 방송을 보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내가 약속했었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되지. 내 스스로의 어떤 주문도 되고 네네.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삶에 그러니까 상당히 만족을 하고 계세요 지금.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부족하고 이제 아니, 보기 좋습니다. 조금 네네. 이런 삶이 더 행복하구나 이런 맛을 좀 보아가는 과정 같습니다. 예. 오랜만에 얼굴 뵈서 반가웠고요. 네, 또 예. 좋게 또 변신할 수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선배님들을 뵐 수 네네. 있어서 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눔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라는 것은 뭐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실천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승환 씨는 숨을 쉬듯이 공기와 접하듯이 나눔을 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참 행복한 삶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정말 나누시는 많은 분들이 다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나머지 부족한 거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또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정말 마음이 따뜻한 그런 네. 시간이었습니다. 예. 반가웠습니다 오늘.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